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로 낙찰 받았던 물건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2017 타경 11515 물건 번호 2번이었습니다. 자, 위로 올려보면 감정가 1억 8,100 49%대 입찰을 해서 2018년 3월 7일날 9,011만 2,100원에 2명 응찰한 끝에 제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사진부터 한번 볼게요. 뭘로 쓰고 있었냐면 4층 지금 보이실 거예요. 영화 감상실, 예전 비디오방이라고 하죠. DVD방. 여기 영화 감상실 보이시죠? 한 층을 다 이걸로 쓰고 있었는데 401호랑 2호로 나누면서 여기 샌드위치 판넬로 구분을 지은 건 법원에서 401호랑 2호를 구분 짓지 않으면 401호에 대해서 경매 신청 후에 보정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채권은행에서 샌드위치 판넬로 절반을 잘라서 호시를 나눴던 거예요. 이건 뭐 엉망진창이죠. 들어가면 정말로 답답하게 해봤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참고사항에 401호랑 2호로 칸막이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나오고, 임차인이 보이죠? 1,000에 50만원 임차인 정윤섭이라고 되어 있고, 영화 감상실로 사용하였던 흔적이 있으나 내부 시설이 모두 훼손되어 있는 것을 보아 공실로 추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람. 그리고 더 밑에 보면 유치권 신고가 있어요. 유치권자 정윤섭으로부터 공사대금 561만원의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되어 있음. 402호의 점유자 정윤섭에 의하면 401호의 인테리어 공사비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이라고 나오고, 그 밑에 2017년 11월 28일 기타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대행 통지서 제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물건은 여러 가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예상 입찰자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워낙에 많이 유찰이 돼 있고 전용이 37.43평이 되는데도, 그리고 토지가 9.17평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유찰이 계속 되던 이유는 사실 첫째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인테리어였어요. 뭐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제가 낙찰을 받고 들어갔을 때 철거만 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나오겠다. 그리고 이 공간을 정상적으로 꾸며주려면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다였어요. 거기다가 덤으로 561만원짜리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이 되어 있었고, 근데 사실 이 정땡땡으로 되어 있는 분이 정윤섭이고, 임차인이 유치권 신고를 한 거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법원 판례까지 올라갔던 모든 1, 2심 판례를 통틀어서 임차인이 주장하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상 회복에 관한 계약 때문이에요. 저는 나중에 뭐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궁금증을 달아주시거나 하면 제가 판례를 통해서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저야 내용을 그렇게 알고 있었고, 하나는 공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부담이 별로 없었습니다. 공매 물건을 한번 보면, 제가 공매부터 띄워놨거든요. 공매가 진행이 경매랑 같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도 제가 낙찰 받은 이후에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3월 7일 날 응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어요. 차순위하고의 차이는 80만원 정도밖에 안 났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매를 바로 봤어요. 3월 7일이에요. 자, 3월 7일 날 경매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날도 공매는 1억 3,200만 원에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사실 이게 별로 의미는 없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공매는 저감이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1억 6,500에 10% 저감된 금액, 1억 4,850만 원에 10% 저감된 금액, 그리고 이 날이 제가 낙찰을 받은 날이에요. 그러면 경매로 매각된 물건은 일주일 후에 매각 허가와 불허가를 결정하는 매각 허가 기일이 됩니다. 이 날은 매각 허가 기일에 이 물건은 1억 1,550만 원으로 공매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물건이 꼭 필요한 경우에 1월 19일 혹은 3월 26일까지 낙찰을 받으면요, 제가 잔금을 붓기 전에 이 사람이 먼저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됩니다. 먼저 잔금을 붓는 쪽으로 소유자가 결정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경매로 낙찰을 받았던 사람과 공매로 낙찰을 받았던 사람이 둘 다 낙찰을 받아 있으면 먼저 잔금을 내는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저는 혹여라도 이 물건이 제가 잔금을 붓기 전에 8,250만 원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2등을 했던 8,930만 원의 경매 입찰을 했던 사람이 이 물건에 입찰을 하게 되면 소유권을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다시 경매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매각 기일이 일주일 후에 3월 14일에 매각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기일력을 한번 볼까요? 자, 제가 낙찰 받은 물건은 3월 14일 날 최고가 매각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받은 물건이 2번이에요. 감정가 1억 8,100짜리. 자, 3월 14일 날 1116호 신문실에서 최고가 매각 결정이 났고 4월 17일까지 대금을 납부하라고 나왔어요. 근데 미납이 되고 변경이 되고 결국은 기각이 된 걸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차피 제가 낙찰을 경매로 받았었고 공매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누군가 낙찰을 받지 않아서 제가 처음에 경매로 낙찰 받은 금액보다 딱 500만 원 싸게 낙찰을 받고 싶은 생각이 생겼어요. 그래서 공매로 3월 28일 15시까지 기일 입찰이 아닌 기간 응찰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입찰표를 넣었어요. 입찰을 했는데 단독으로 8,511만 2천원에 낙찰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경매로 낙찰받았던 물건은 9,011만 2,100원이었는데 잔금 납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재매각이 되더라도 기간이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저는 그 사이에 공매 낙찰받은 걸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매로 제가 잔금을 납부를 했고요. 공매로 납부를 하다 보니 경매는 어떻게 되냐면 보증금이 몰취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 사건은 공매로 낙찰을 받은 상태에서 사건이 종결되고 저는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이 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로 인해서 제가 이 물건을 어떻게 낙찰받았는지 설명을 한번 해드렸고, 그 다음엔 제가 사진이나 유튜브를 좀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이 상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철거와 공사가 모두 끝난 상태에서 스페이스 클라우드에서도 검색이 가능한 공간 대여 업을 하는 중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인천 역세권에 위치한 파티룸, 강의실 및 세미나 해서 공간을 이것도 2개로 나눴어요. 16인 강의실 하나랑 4인 파티룸으로 지금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지금 인테리어가 끝났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게 평수가 크다 보니 옆에 호실도 사실 나중에 제가 낙찰받은 이후에 낙찰이 되었었는데, 낙찰이 저보다는 한참 비싸게 됐고, 사실 제가 통으로 쓰려고 그 호실도 입찰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는 폐차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반씩 나눠서 지금 공사를 진행했는데, 저는 철거를 업체를 부르지 않고 제가 직접 했고, 402호 같은 경우에는 철거 업체 불러 진행을 했는데 철거비만 한 1,0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내부에 대한 인테리어도 비용이 많이 나왔는데 저희 쪽은 제가 다 공사 진행을 하고 일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공사비는 형격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하는 사람은 인테리어에 대해서도 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향후 공사를 직접 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하나씩 밝혀드리기로 하고, 경매랑 공매가 동시 진행됐을 때 낙찰은 어떻게 될 것이며, 먼저 진행된 물건에 내가 낙찰자가 되면 더 좋지만 내가 낙찰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영상 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미난 물건,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경매 사건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